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도 안 남았네. 거의 한 달? 네. 우리 다 같이 집에 혹시 그 튼튼한 빨랫줄이 있으면 빨랫줄을 갖다가 목을 맬 수만큼 올가미를 만들어서 옆에다 항상 두고 이거 못 풀면 이거 간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12회차 전 시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대한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번은 다 사체야, 다 사체. 그럼 첫째는 이 사체를 공부할 때 발행자 입장에서 항상 사체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유가증권이 즉 금융자산이 되겠지요. 근데 항상 또 이제 내가 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사체에 대한 할인 발행했느냐, 할증 발행했느냐를 먼저 참고해야 돼요. 할인 발행을 했다는 것은 사채 액면이 100만 원이라면 한 95만 원에 던져주고 액면에 대한 이자도 주고 5만 원 까인 거 나중에 상환 기간에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자율 차이로 인하여 할인 발행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안이 사채 발행자는 이 할인 금액만큼은 매년 사채 금액이 바로 현재 가치에서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는 방법은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됨으로써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채 이자는 따박따박 주는 따박이 이자와 액면 이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된 부분만큼이 추가로 이자가 발생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초에 사채 액면 금액, 액면이지 뭐 10만 원짜리다. 표시 이자율은 연 5%야. 그럼 표시 이자율은 따박이 이자, 현금 이자란 말이에요. 따박 이자. 그럼 따박이 이자는 10만 원에 5%니까 1년에 얼마씩이다? 5천 원. 5천 원씩은 따박따박 준다. 그리고 92,268원에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놈의 자식이 10만 원짜리를 92,268원에 발행해주고, 이자 5천 원 주고, 매년. 그 다음에 나 만기에 가서 10만 원 갚아줄게!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럼 할인 발행 차금 총액이 얼마냐? 92,268원이니까 금액은 얼마냐? 7,732원이 나와요. 7,732원. 그럼 요것이 바로 할인 발행 차금. 그럼 결국은 이자는 따박 이자 5천에다가 이걸 유효 이자율을 적용해서 요 7732만큼을 상각을 해서 이자에 추가시켜 나갈 거예요. 이 문제의 뜻은 뭐냐 그러면 92,268원에 발행하고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원래 상각 후 원가로 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자는 동사채는 2001년 말에 장부 금액이 94,649원이 됐대. 그럼 처음에 발행 가격보다 요 94,649원이 1년 후에 사채가 금액이 늘어났죠.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만큼 요 차이가 바로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된 거예요. 그럼 차금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 자, 계산해 주세요. 92,268원인데 94649에서 92268을 빼보세요. 얼마인가? 얼마? 238 하나. 그럼 2,381원과 그 다음에 5,000원 이자가 합쳐서 총 이자가 이 사람은 바로 줘야 될 이자란 말이에요. 총 이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금액을 합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7,381원이다. 그러면 7,381원이 첫 번째 1년 말 이자 총액인 거예요. 이자 총액이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002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바로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94,649원에다가
얼마의 X%라고 하는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효이자는 얼마냐? 유효이자를 알아야지. 여기서 유효이자율이 안 나왔네. 액면이자는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풀이하는 공식은 간단해요. 요렇게 풀어가면 돼요, 이제. 내용 분석했으니까. 자, 2001년 말 차금 상가액은 금액이 얼마냐? 94649에서 92268이니까 2300 얼마에? 80? 그렇게 나오나? 금액 계산해봐요. 계산해봐요. 2381원이 차금 상각이 된 거예요. 그럼 2001년 말 이자 비용은 얼마냐? 5,000원에다가 2381 더하니까 총 얼마 이자 준 거예요? 7,381원. 그 유효 이자율은 얼마냐? 그럼 최초 발행 가격 92,268원에서 첫 번째 이자가 7,381원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서 X라는 퍼센트를 곱한 거예요. 7,381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효 이자율은 이 사람은 연 몇 프로다? 8%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7,381원에서 바로 발행가 당시 1년 초에 발행 당시 발행 가격이니까 그거의 첫 번째 이자가 바로 X%가 나오니까 이걸 나눠주면 8%의 유효 이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8%의 2002년 말 이자 비용은 장부가액이 94,649원이 나온 거니까 여기에 두 번째 이자는 유효이자 8% 하게 된 금액이 얼마다? 7,571원이 나와요. 그럼 이 안에는 따박이 이자 얼마 들어가 있고 5,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2,571원은 뭐다? 할인 발행 차금 쪽의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나와 있다? 3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 이렇게 유효이자를 구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두 번째 가봅니다. 얘는 또 희한한 문제네. 21년 초에 3년 만기 사채를 할인 발행하였다. 깎아줬네? 그럼 유효이자가 따박이자보다 높다는 거네.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 후 원가이다. 즉 한마디로 바로 사채 정상적인 회계 처리하였다 이 말이에요. 상각 후 원가가 점점점 늘어날 거니까 이게. 그럼 이제 최초 원가에서 조금씩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짐으로써 사채는 늘어나게 돼요. 할인 발행했을 때. 그럼 2002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이 98,148원이래. 그래서 2002년도 말에 사채이자 관련 분계를 다음과 같이 했대. 첫째, 이자 비용 7,715원. 그럼 여기서 이 7,715원에는 첫째가 따박따박이 이자는 현금 이자가 이게 6,000원인 것이고, 다시 한번 현금 이자가 얼마고? 6,000원이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1,715원이 된 거지. 이게 2002년 사채 이자 말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말의 금액이. 그럼 이 말에 98,148원이 요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전. 그럼 이 경우에 바로 1년 말의 장부는 얼마였길래 요만큼을 상각하고 해서 금액이 요만큼 불었냐 이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98,148원은 1,715원이 불어나기 전 금액이 돼야지. 그러면 금액을 계산한다면 다 같이 98,148원에서 얼마를 빼줘라? 1,715원을 빼주면 종전장부가액이 나오지. 거기까지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거야. 그래서 본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몇 번이요? 4번에 있음을. 96,433원 나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4번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을 보자. 회계보다 이게 어려워. 이게 혹시 리모컨 없을까? 넘기기 뭐 이런 거죠. 네.
리모컨이? 원래 리모컨도 되나? 이게 참 좋을 텐데. 넘기기, 뭐하기. 참, 이게 더 어려운 이거. 자, 그냥 갑시다. 보겠습니다. 3번의 사채는 문제는 뭐냐. 1년 초에 액면 금액이 10만원짜리다. 처음에 시작이 액면은 10만원이었어요. 따박이 이자율은 몇 프로고? 8%. 뭐 매년 말에 주급한다, 연말에. 유효 이자도 나와 있네, 10%네. 그리고 만기가 2003년이네. 그럼 3년 동안이네. 이걸 발행을 했대. 95,026원에 발행했대. 그럼 결과적으로 유효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그만큼 3년치 할인해서 95,026원이 최초 발행가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각 후 원가를 측정하였다는 것은 다시 평가하지 않고 액면 원가 그대로 증액해서 말에 가서 액면 갚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서 2003년도 마지막 인식 비용. 그러면 1년 사채, 2년 사채, 바로 뭐냐 2년 말 사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2003년 걸 알지. 그러면 장부 금액을 한 번씩 구해가 보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말 잘 보시고요.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95,000. 발행가격이 얼마예요? 20. 95,026원이 발행가격 아니에요? 처음 발행한 게. 그럼 최초 발행이다. 그럼 이 경우에 95,026원의 첫 해는 요거의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계산하니까. 그럼 10% 계산하면은 이자는 총액이 얼마예요? 계산해줘요. 9,503원 정도. 그럼 이 9,503원은 유효 이자니까 여기에서는 따박이 이자 8%짜리와 할인 발행 차금이 삼각됐겠지. 그러면 따박 이자는 10만 원에 8%니까 얼마? 8,000원. 삼각대에서 사채 가치가 올라가는 게 1,500 얼마? 3원.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사채는 2,000 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까? 그럼 여기서 요 금액이 보세요. 장부 금액 95,026원에서 상각이 돼서 증가된 사채 금액은 1,503원을 더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96,529원. 늘어나잖아, 사채가 상각된 금액만큼은. 사채 갚을 가격이. 거기에다가 또 요거 두 번째 말 장부 이자는 얼마냐. 두 번째 말 장부 이자는 96,529원에 바로 10% 계산하면 9,653원. 이 중에서 따박이 이자는 얼마? 8,000원. 8,000원. 그 다음에 차금 상각이 1,653원이 됐겠네. 그럼 다시 또 96,529원에서 96,529원에서 따박이 상각 빼고 따박이 빼고 요거 1,500 1,653원이 상각이 된 거니까 요 1,653원이 요 1년 말 장부 금액에서 늘어나게 되니까 더 플러스 하면은 3년 말 아니 뭐야 2년 초나 아니 2년 말이나 3년 초 사채가 나오죠. 사채 액면이. 사채 바로 현재 가치가. 그럼 금액 얼마 나온다? 98,182원. 이것이 2년 말 장부 금액인 거예요. 그 2년 말 장부 금액에서 바로 유효이자가 10%니까 금액이 얼마다? 9,818원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 문제의 답은 몇 번에 있다는 거다? 네, 4번에 나와요. 9818.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4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한국은 액면 금액 100만 원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 후 원가다. 그럼 부채를 발행한 사람은 상각 후 원가는 그다음 상각해서 바로 액면 가격 맞춰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인 발행해서.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 이자율은 얼마였냐? 이것도 표시 따박이 이자율을 구해보래. 현금 이자율을.
그러면 발행 가격은 100만 원인데 요거에 발행했다. 유효이자는 몇 프로다? 10%다. 그러면 1차년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얼마다? 37565다. 1차년도 상가액이. 그럼 유효이자는 발행 가격의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 10%, 바로 875의 10%가 첫 번째 이자 총 부담액이에요. 그럼 총 부담액은 금액이 10%니까 87,565원이다. 이 안에는 전체 유효이자는 따박이 이자는 X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차금 상각 이자가 얼마 들어있다? 여기 보니까 37,565원. 그러면 요 8750에서 요 37565를 빼주면 금액은 얼마 남아요? 5만 원이 나오죠. 그럼 5만 원이 따박 이자였던 거예요. 그럼 따박이는 요 액면에 몇 프로 했길래 5만 원이 나왔냐? X의 퍼센트는 몇 프로다?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5%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역으로 쳐서 따박이 이자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은 또 이제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5번의 문제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따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는 않고 상각 후 원가 그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유효이자율은 얼마냐? 이건 반대로 역으로 뒤집으면 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시 이자율은 연 5%다. 그러면 이 사채 처음 발행 금액의 첫 번째 이자니까 여기에 유효이자 X%를 해놓은 게 금액이 87,565원 나온 거예요. 10%가 아니요, X%.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답을 얘기하면 안 되지. X% 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상각 이자와 따박이 이자, 따박따박 주는 거. 그래서 따박이 이자는 모르겠고, 상각액은 뭐예요? 37,565원이 상각된 이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유효 이자율을 물어봤으니까, 그 유효 이자율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 바로 뭐냐? 87,565원에다가 표시 이자율은 몇이니까? 5%니까 표시 이자는 액면에 대한 이자 아니에요? 그럼 따박 이자는 얼마예요? 5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 총 이자는 얼마가 나와요? 87,565원 아니냐? 그러면 바로 이 875650에서 X%를 유효이자를 곱해놓은 게 이게 총 이자였다면 결국은 X는 몇 프로였다는 걸 알 수 있다? 10%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자율을 또 유효이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구해본 거예요. 항상 이 따박이와 상각 이자를 같이 좀 생각해 달라. 6번. 한국은 2001년 1월 1일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그럼 따로 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는 않겠다. 내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서. 그럼 액면 그대로 갖다가 바로 거래 가격을 상각 후, 즉 현재 가치로 계속 평가해 가겠다 이 소리예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 만기 3년 표시 이자율은 8%. 그러면 따박이는 8%. 매년 말 후급이다. 이걸 발행 가격이 95만 250원이야. 그러면 이 자식이 시장 이자율보다 표시 이자율이 적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장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2001년도 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얼마다? 95,025원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95,025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자를 준 총 이자가 95,025원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효 이자율은 발행 가격 요거의 첫째 X%를 곱해놓은 것이 이게 나온 거니까 몇 프로 유효 이자였어요? 10%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유효이자 10%. 그런데 3년 1월 1일에 2년 딱 지나서 동사채를 98만 원에 조기 상환하였다. 인식할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사채 장부 가격을 알아봐야지. 사채 장부 가격. 장부 가격은 두 번 구해줘야 돼요. 첫째, 1년 말에는, 다시 몇 년 말? 1년 말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 1년 초에는, 1년 말에는 95만 250원이 첫 발행 가격이고, 1년 말에는 바로 사채가 늘어났겠지. 상가액으로 인하여. 그러면 1년도의 손익계산서에 95,025원이 이자 비용이었다면 표시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8% 아니에요? 그럼 8%니까 표시 이자율이 8%니까 8만 원이 따박 이자였다는 거지. 그럼 8만 원에서 그럼 볼까요? 95,025원에서 마이너스 8만 원을 빼면 이제 나머지가 상각이자지. 상각이자. 상각이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15,025원. 이 두 금액을 더해 보세요. 이거 1년 말 사채 가액이에요. 더해 보세요. 9.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9, 6, 5, 2, 7, 5. 그러면 이게 96만 5,275원이 1년 말 사채 장부예요. 그러면 3년 초니까 2년 말 사채 장부가 얼마인지 또 구해봐야지. 그럼 요거에 다시 또 965275의 유효 이자가 다음 단계 10% 계산하면 금액이 96,527원 나올 거예요. 이 중에 따박이 이자가 얼마예요? 8만 원. 그럼 이거 뺀 나머지가 16,527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요 9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벌써 96만 5,275원에서 다시 상각이 돼서 올라간 사채가 1,600 얼마예요? 50? 16,528원, 뭐 7원을 하든 간에 더해줘봐요. 얼마 나온 거예요? 결국은 최종 98, 18, 981, 803? 그럼 98만 1,803원짜리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요것을 갖다가 981, 0, 발음도 어렵다. 다시 981, 803. 그럼 981, 803원짜리가 장부가액인데 이걸 갖다가 98만 원에 상환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돈 더 준 거예요? 덜 준 거예요? 네? 덜 준 거지. 그럼 상환 이익이 나온다? 손실이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그럼 상환 이익이 얼마다? 1,803원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장부가액을 잘 구해달라 이 말이에요. 장부가액.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이가 95,225원에 95원이니까 10% 유효이자를 아니냐? 그러면 10% 유효이자를 구해놨다. 그러니까 1년 말 장부는 발행가격 요 금액에다가 여기에 10%에서 바로 따박이자 뺀 나머지가 상각이 돼서 올라가지 않냐? 96275, 965275로. 그럼 다음은 또 어떻게 되냐? 965275에서 바로 뭐냐? 유효이자 10% 계산해서 따박이자 빼면 상각으로 인하여 또 증가한 게 981803 아니냐? 그럼 이제 981803에서 바로 뭐냐? 98만 원의 상환 가격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1,803원이 바로 상환 이익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반복을 좀 해주세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상환 문제지 뭐. 2001년 1월 1일에 액면 10만 원짜리 3년이 됐습니다. 일시상환. 상각 후 원가. 뭐 공정가치를 평가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속하겠다. 원가로만 지속하겠다. 액면 이자율은 5%고 매년 말 지급 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 이자는 8%였다. 2003년 1월 1일에 그러면 2년 딱 지나서 액면으로 조기 상환했을 경우에 액면 그대로 둬버렸대. 그럼 액면 그대로 줬다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손실이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손실이 나오지. 더 주고 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정답은 몇 개 이게? 아니고.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제. 그죠? 찍고 싶어요? 안 찍고 싶어요? 네? 이런 건 사실상 찍는 거야. 문제 이거 다 풀 수가 없어. 2년간 어떻게 이거 2년치를 다 해서 1분에 풀어지겠냐.
그럼 일단은 바로 사채는 바로 처음에 발행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점점 사채 가격이 해가 갈수록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채 액면 가격으로. 그러면 액면 가격 오르기 전에 상환을 했으니 요 가격으로 주었으니 당연히 바로 뭐냐? 한마디로 돈을 많이 주고 상환한 거지. 그러면 손실이다, 이익이다? 손실인데 얼마의 손실이 나올 건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둘 중에 하나. 네? 여기서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행이니까. 그럼 몇 년도 초에 했어요? 저 같으면 이제 이걸 찍어요, 2번. 난 답을 안 봤어요. 맞아요? 맞죠? 네. 왜 이렇게 감을 잡냐고요? 상환이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거. 아니, 상환 손실이. 거의 2년이 지났으니까 액면에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그죠? 사채 장부가액이. 그럼 가까이 간 상태에서 액면 줬으니까 거의 마지막 연도니까 근사치로 떨어지겠지. 그럼 제일 적은 손실이 뭐예요? 네. 이거 27번. 나 답 안 봤습니다, 저 그냥. 네. 저 이렇게 찍어요. 만약에 1년 말에 상환했다면 액면을 줘버리고 그럼 사채가 가격이 낮은 것에서 크게 준 거니까 손실이 더 커, 안 커? 그 다음에는 4번을 찍지잖아. 나는 이렇게. 이게 찍는 방법이야, 이게. 이 전체 지금까지 2달 강의 중에 제일 명강인 것 같아,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럼 풀어보자.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가보자. 이 정상적으로 가면요, 요 따구가 해당돼. 발행 가격부터 나와야 돼요. 첫째, 파채 발행 가격은 액면에 대한 바로 현재 가치 07938을 곱해서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바로 뭐냐? 연금 현가를 곱해야지. 이자는 연금식으로 따박따박이 가니까. 그러면 2577 하니까 발행 가격은 92,200, 예. 92,266원이 나오겠지. 그 1년 말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발행 가격 92266에서 바로 8%가 유효 이자니까. 그 중에서 따박이 이자 5% 빼면은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돼서 요만큼이 커졌고. 그 다음 연도는 다시 또 94647에서 바로 뭐냐? 유효 이자가 8%니까 이 8% 중에서 금액에서 따박이 이자 빼면 또 차금 상각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상각된 금액이 97,219원까지 올라가서 사채가 97,000. 그럼 액면으로 했으면 안 봐도 뭐예요? 7,000원 이상 나오지 않겠지. 7,000원이 나올 수가 없지. 2,000 몇백 원 나오겠지. 그래서 풀이한다면 이렇게 해서 278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2002년 말에 2003년 말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 상환했다면, 액면 상환했다면 상환 손익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지. 10만 원짜리 그래서 10만 원 상환한 거니까. 1년이 안 채웠기 때문에 약간의 경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찍는 거 가리키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문장 풀 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감으로 가라, 감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육감이 좋아야 돼, 육감. 아, 거기는 육감파예요? 아니면 노력파지, 노력파지, 그럼. 자, 정리됐습니다. 이제 본 진도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요. 오늘 이제 나가는 거 재무제표 식별편입니다. 그러면 책 페이지 422페이지를 보시고 기본서 재무제표의 식별. 페이지가 다른 것 같다. 아, 기본 구조 이거요? 네. 기본 구조. 그럼 이제 재무제표의 유용성 등을 배웠고 재무상태표에 기본 구조는 요 딱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적고 있나 봐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 거. 그럼 첫째 자산 적자
현금성 자산 적어놓고 매출채권, 기타 채권, 재고자산, 막 생물자산, 꿈틀거리는 것들, 생물자산. 수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융자산 적고, 이 금융자산 중에서 1번과 2번 및 6번을 제외하라.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채권 이런 건 빼고, 그 다음에 6번에 장기 투자 뭐 자산이 있다는 거 빼놓고, 그 일반 금융자산 적고, 그 다음에 지분법에 따른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 무형, 매각, 예정 자산들 이렇게 해서 자산 총계 총 적으면 돼요. 이거 순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적는다.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와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 충당 부채 등 금융 부채 등 법인세 부채나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부채와 또 법인세 마이너스 되는 자산이나 이연 법인세 부채나 이연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여건 명칭은 자산이지만 이건 둘 다 존재하지 않아요. 부채 또는 뭐에 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연 법인세 부채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가 10,000원이고 또 같은 종류의 자산이 3,000원 있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해서 7,000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문제라든가 그다음 비지배 지분 뭐 이런 것은 뭐냐면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는 자산을 차변, 대변에 뭘 적는다? 부채와 자본을 적어 놓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어영부영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 거 같은데? 재무상태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제 이건 무진장 중요해. 무진장 중요해. 그럼 책 페이지에 424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을 적을 때 어떻게 적을래? 이제 방법을 보는 거다. 첫째가 원칙 기준은 뭐냐? 첫째, 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적어라, 순서를. 유동과 비유동 순서. 그럼 이걸 유동, 비유동법이지.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적어가라. 그럼 이렇게 해서 항목이 순서는 따지지 말고 유동이면 유동 섞어 써도 괜찮아요. 그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변화하거나 다른 모양새로 바뀌는 자산인데 유동자산은 그 유동자산의 종류는 현금도 있고 상품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면 상품을 먼저 쓰던 현금을 먼저 쓰던 순서는 필요 없고 그냥 유동, 묶음, 그 다음 뭐예요? 비유동 이런 식으로 순서만 지켜달라 이거예요. 부채도 유동, 비유동으로 하라. 그래서 항목이 순서나 형식의 규정 없이 구분 표시하면 된다. 어떻게? 유동, 그 다음 비유동 이렇게. 그 다음 예외도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냐?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동해놓고 유동에 묶을 뭐 상품, 현금, 뭐 매출 채권 썼다가 또 뭐가 엉뚱 뭐 그냥 같은 유동을 막 그냥 나래비로 막 그냥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유동을 적더라도 회전율이 빨리 변한 순서로 가주자. 이걸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배열법? 유동성. 그러면 이건 맞았나 안 맞았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이 있고 상품이 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있다. 증권 같은 거. 물론 이거 피해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거 전부 다 유동이에요? 아니에요? 유동이야, 유동. 그럼 여기서 유동자산 적으라는 것은 얘를 적던 이걸 적던 순번은 가리지 말고 유동자산 내는 그냥 아무거나 써라. 구분하지 말고 이게 유동 비유동법이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한다면 무슨 법 적용? 유동성 배열은
유동법, 비유동법이 아니에요, 이게.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뭐냐? 방금 했던 현금, 상품, 그 금융 상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급성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현금 1번. 두 번째, 금융, PL금융. 3번이 재고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성 배열은 같은 유동을 섞어 쓰지 말고, 유동을 쓰기는 쓰되 순서가 빠른 것부터, 회전력이 변화가 빠른 것부터 순서를 정해줘라. 이걸 유동성 배열. 다시 무슨 성 배열? 유동성. 그럼 유동으로 가더라도 순서대로 해달라. 이걸 뭐? 유동성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의 순서로 표시하라. 빨리 움직이는 것부터.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유동, 비유동법을 적용하면 요 세 가지는 순서에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고 마구제비로 쓰고 유동은. 비유동. 하지만 그 유동을 쓰더라도 유동성 배열로 한다면 배열의 순서는 현금 1번, 금융 2번, 상품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라. 또 필요하다면 일부는 유동, 비유동으로 또 일부는 또 유동 배열법으로 이렇게 섞어 혼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바로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순서는 중요치 않다. 어차피 재무상태표는 원칙은 뭐다? 유동과 뭐요? 비유동. 유동, 비유동 부채를 써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신뢰성을 갖고 목적 적합한 것이 유동성 배열이도 목적 적합하다면 이 방법으로도 예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돼, 이런 거. 현재 우리나라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재무상태표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이거 할 수 있다. 원칙은 뭐다? 유동, 비유동이다. 하지만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바로 유동과 비유동 안에서도 무슨 성 배열을? 유동성 배열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꼭 유동성, 비유동성으로 가는 건 좋은데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동이면 그 안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거의 시험에 그냥 한 개 지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자산의 구분. 자산의 구분하자. 이걸 책을 보고 하면 환장합니다. 내용들이 아주 그냥 난잡하게 있어가지고. 함축시킬게요, 여기서. 요 안에서 끝내야 되니까요. 그 유동과 비유동이다. 그 유동 자산은 뭐냐? 다음에 해당된 결하면 유동 자산으로 보겠다. 뭐냐? 다음에 해당된 경우 유동 자산으로 보고 그 밖에는 비유동으로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정상 영업주기 내 실현이 예상되거나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들은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상품 같은 건 영업주기 내에 팔아 안 팔아? 영업주기 센터 안에 그 사이클 안에 다 사고 팔고 하잖아. 근데 부득이 상품을 재고가 쌓인 바람에 12, 3개월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얘는 뭐냐? 영업주기 아니라면 이거는 유동자산이다. 꼭 시간을 1년 뭐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럼 여기서 바로 뭐냐? 영업주기 내. 그럼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업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업주기는 잘 보세요. 어느 회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결산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여기서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요 결산일 현재 앞으로 1년 이상 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한마디로 뭐냐 봐도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유동, 비유동을 구분할 때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라. 1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럼 뭐냐? 영업주기 내에 실현이 된다. 이 소리는 뭐냐? 자, 보세요. 결산기간은 요만큼인데 영업주기란 뭐냐? 구입, 제조, 판매 과정에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 제조, 판매 이렇게 해서. 그 영업주기는 결산기간 1년이 아니라 영업주기는 시작부터 해서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영업주기는 1년이 넘더라도 영업용 자산은, 다시 무슨 자산은? 영업용 자산은 1년 기준 따지지 말고 주기로 판단해라. 예를 들어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거. 그럼 매출채권은 다시 무슨 채권?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 약정 기간을 오버해서 그쪽에 상대방에서 안 갚고 하면 1년 주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주기를 계산을 해야지, 영업주기 계산해야지 1년 기준으로 단정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매출에서 회수 시점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영업주기 내에만 발생했다면, 회수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통으로 구분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딱 떨어지면 무조건 다 유동이에요. PL증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보고기간 이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1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는 건 전부 다 뭐로 한다? 바로 유동이에요. 12달 이내. 그 다음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제한이 태클이 걸려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라면 이런 건 전부 다 뭐로 보라? 유동. 예치금 이런 것은 다 유동이다. 이게 유동자산이에요. 나머지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이걸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와. 외상 매출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회수 시점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영업채권에, 영업상 채권 채무에 속하니까 영업주기로 판단하는 것이지 1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채도 똑같은 모양새.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